여기 익숙하죠? 네, 버닝부시입니다. 자, 오늘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저번에 제가 다이소 제품 얼마 전에 올린 것 중에서 소토 레귤레이터 310의 다리를 실리콘 빨대를 이용해서 이제 안 미끌리게 만드는 DIY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소토도 꺼내줄게요. 자,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죠. 저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지나가다가 얼핏 보고 당연하다 싶어가지고 똑같잖아요. 소토에서 옵션으로 파는 거랑 얘랑 재질도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색깔도 더 다양하죠. 사실 저는 그 빨대들 중에서 그냥 아무 색깔이나 집어 들었던 거거든요. 이 색깔이 살짝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거보다 더 진한 색깔도 있었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지금 끼워 놓는 상태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부탄가스 워머들이 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당연히 멀티캠도 있고 한데 그때 마침 이 컬러가 이 멀티캠이 꽂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달았죠. 이렇게 하니까 이 느낌이 되게 잘 맞잖아요, 그죠? 약간 이거 사하라탄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컬러는.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 색감이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어둡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 요게 한정판으로 이렇게 탄 색깔이 출시가 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죠. 진짜 있는 거예요. 가격은 뭐 여기 옵션들을 더 해가지고 포함된 가격을 받더라고요. 파우치도 탄 색깔로 돼 있고, 아 이런 거 파는구나. 네, 거기서 그냥 끝냈습니다. 딱히 저는 뭐 판 컬러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제가 평소 때 안 쓰는 컬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까만 색깔 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이게 되게 예뻐 보이기는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면, 그럼 이왕 다이소에서 출발을 했으니 다이소에서 끝을 내자 라는 생각으로, 자, 요거는 뭐 여기 커버 주제에 한 2만원씩 해요. 되게 비싸죠. 그리고 이게 뭐 얘를 감싼다고 해서 이 부탄가스가 뭐 더 잘 나오느냐 뭐 잘 그런 건 잘 몰라요. 저는 아랫동네 사니까 한 번도 부탄이나 이소가스가 막 기온 때문에 안 나오고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이소에서 평소 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냥 대충 지나갔던 얘를 한번 사봤어요. 자, 색감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내가 촬영을 다시 할게요. 자, anyway, 그래서 평소 때 신경도 안 썼던 걸 샀어요. 이제 가죽 느낌의 가스 커버라고 해서 이런 거 찾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갈색도 나오고 이 탄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 뭐 쓸데없는 밴딩 같은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실밥도 살짝 보이기는 한데 크게 의미는 없고, 자, 여기다가 가스, 자, 이 녀석을 그냥 이렇게 마는 거죠. 이렇게 살짝 텐션 줘가지고 싹 누르면 찍찍이 부분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살짝 돌려서 이 부분이 보이게 하면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결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때요? 그 탄 버전의 이름이 ST310PDS인가? 라고 돼 있었거든요. 커버 부분 살짝 돌려서 내 눈에 안 보이게 예쁘게 이렇게 결착을 해놓으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뭐 이거 말고 더 건드릴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커버도 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버를 찾아봤어요. 근데 다이소에는 파우치류가 탄 컬러가 일단 안 보였어요. 매장도 큰데 한번 가보고 지금 막 작업하고 계시네.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아, 이거는 제가 반품할 수도 있어서 잘 뜯어야 됩니다. 오, 찢어지면 안 돼요. 근데 찢어져버렸다. 자, 테이프 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테이블 매트라고 돼 있죠. 얘는 폴딩 박스하고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 크기가 가로가 50에 세로가 35거든요. 이제 보관 밴딩 풀고요. 자, 꺼내면 자, 얘도 컬러가 얘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컬러죠. 얘를 제가 쓰고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놓고 써도 됩니다. 이제는 뭐 완벽하게 안 미끌리는 상태가 됐는데, 사실 테이블 매트를 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가죽 느낌으로 얘를 뭘 만들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소재죠, 소재. 이 상태로 쓰는 건 아니고 2,000원밖에 안 하니까 요 놈을 제가 이렇게 반을 딱 접어가지고 여기를 동그랗게 오려낼 거예요. 오려서 요 레귤레이터가 접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딱 요 정도 크기예요. 한 뼘 안에 들어가는 크기가 딱 나오거든요. 요 놈을 여기 대충 대고 원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좀 크게. 그 원형을 그려서 얘를 오린 다음에 펀칭기 있죠. 펀칭기로 가장자리에 구멍을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거기를 우리 캠핑에 가면 가이라인 있잖아요. 스트링. 그 스트링이 이 컬러가 찾아보니까 탄색 컬러가 또 있네요. 근데 다이소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오지는 못했는데 캠핑용품점에 가거나 파라코드를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펀칭 시켜서 만든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요. 뚫으면 그냥 파우치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결합되는 부분은 완전히 지퍼를 달거나 하는 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끄트머리만 신발끈 운동화 엮듯이 그냥 엮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신발끈도 되는 거 아니야? 신발끈 하니까 약간 욕 같긴 하지만, 그래서 신발끈으로 묶으면 되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신발끈이 한 개에 뭐 500원, 8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컬러도 다 있어요. 탄 컬러 있고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꼬매면 되겠지 하고 얘를 샀습니다. 자, 사실은 오늘 그 작업을 여기 버닝부시에 와가지고 DIY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 펀칭기도 다 있어요. 가죽 펀칭기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못하게 된 이유는 끈을 못 사와서, 끈을 사기 위해서 또 인터넷에서 기다리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끈은 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쓸 생각이 없습니다. 테이블 매트는 저는 실리콘으로 된 거, 다른 거 좋은 거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쓸 생각이 없고, 다시 반품을 해야 되니까 얘를 잘 들어서 비닐 찢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됩니다. 피 안 나게, 꺼내서 피 안 나게 테이프 새 걸 꺼내고 테이프 칠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얘는 반납 하고, 얘는 반납하고 싶은데 이 봉투를 찢어버렸네요. 반납 불가. 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쓸게요. 요 느낌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대로 그냥 꽂아서 쓰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못 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없나. 근데 이런 걸 발견했어요. 파우치를 찾다가 파우치처럼 생겨서 위에 층간소음 대단하네요. 파우치를 찾았는데 장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벙어리 장갑. 이거 캠핑 다닐 때 좀 필요하긴 필요해요. 뜨거운 냄비를 잡거나 할 때 필요해서 하나 사긴 사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있는 거예요. 2,000원밖에 안 해. 근데 색깔이 오트밀 색깔이에요. 완전 탄색도 아니고 오트밀 색깔인데 이게 딱 걸리면 이렇게 벌어져요. 자, 얘는 어차피 쓸 생각이니까 뜯읍시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자, 뜯어버리고 요 놈 있죠. 자, 요 놈에다가 얘가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안에다가 지금 처음 넣어봅니다.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좀 술렁술렁 들어가면 좋겠는데 약간 빡빡은 해. 그래서 이 안에 넣으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이 안에 잘 들어가요. 뭐 지퍼를 닫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좀 더 얘를 스무스하게 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집어넣을 때 살짝 걸리는 게 요 위에 바람막이 링이 걸리거든요. 자, 이 바람막이 링을 요게 손이 끼워져서 요렇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파파시 캠핑입니다. 반가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 뭐 이런 장갑인데 이게 이렇게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 끼우는 데다가 얘를 집어넣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자, 얘를 쑤셔 놨습니다.
지금 살짝 제가 어거지로 넣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얘도 좀 폭신폭신한 소재로 돼 있기도 하고 잘 들어갑니다. 끝. 다이소에서 산 덩어리 장갑, 뜨거운 거 만질 때 쓰는 거예요. 자, 요거랑 그 다음에 부탄가스 워머, 그리고 실리콘 소재의 다리.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네. 요거 2,000원 2,000원인데 얘 하나 썼으니까 얘는 몇백 원, 2,000원, 얘 1,000원, 총 다 합쳐서 뭐 실제로 쓴 돈은 5,000원 정도를 썼겠죠. 2,000원, 1,000원, 2,000원이니까 5,000원으로 자, 저도 소토 310 PDS 탄 컬러의 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햇빛이 좀 비쳐서 모자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이소 쇼핑을 한번 했어요. 좀 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인스타그램에는 한번 제가 올렸었거든요, 짧게. 근데 풀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말고도 뭔가 사온 게 있는데요. 뭘 사왔느냐, 사각반합을 사왔습니다. 요거는 구독자 캠핑할 때 한번 봤었어요. 누군가 사오셔가지고 이걸로 밥을 한번 해 먹어봤는데, 그때 비교 영상을 트란지아 사각반합, 메스틴이라고 하죠, 그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밥맛에 있어서는 뭐 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트란지아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좀 두껍고, 그리고 모서리 부분에 어떤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가니까 이게 한 10개쯤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집어왔습니다. 다른 매장에는 다 품절됐다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있었어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걸로 밥을 뭐 평소 때 지어 먹느냐, 안 짓습니다. 저는 냄비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냄비밥을 안 하고 압력솥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5,000원짜리 답게 비닐 포장도 되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5,000원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저도 이거를 이미 한번 만져봤거든요. 근데 이 표면에 이 모서리 있죠, 여기가 트란지아보다는 덜 날카로워요. 덜. 그리고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느낌입니다. 트란지아는 뭔가 이 가격에 비해서 되게 좀 허접한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트란지아 제품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트란지아의 그 스톰쿡셋 이런 것들도 한번 써봤었는데, 뭔가 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 근데 이게
완전히 안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막 이게 한번 피를 보겠다는 심정으로 손으로 막 문지르면 스크래치는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매끈매끈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다면 요 끝은 한번 사포로 갈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손을 빌 정도는 아니다. 자, 그리고 뚜껑도 찌그러지지 않으면 잘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요걸로 2인분 정도의 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뚜껑 있죠? 이 뚜껑에다가 쌀을 쫙 깔면 1인분이래요. 그렇게 해서 물 높이는 쌀 담긴 거에 2배쯤 잡으면 충분히 밥이 잘 되겠죠. 오늘 밥을 한번 지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반합 같은 거 사면 밑에 이렇게 다 받침대, 찜망 같은 게 있잖아요. 이름은 이제 캠핑 스테인레스 미니 그릴 메스틴이라고 돼 있는데, 뭐 튀김 트레이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한 편밖에 안 되는 걸 무슨 트레이로 씁니까? 자, 요런 놈들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1,000원밖에 안 해서 제가 사와 봤지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 위에 만두가 몇 개 올라가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봐야 만두 한 3개? 찐빵 하나가 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정도. 그래서 물론 이 위에는, 여기는 딱 맞겠죠, 전용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담아 다니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금 이 안에는 이제 떡볶이가 아까 먹던 게 남아있어갖고 열 수는 없는데, 얘는 키녹스 제품이거든요. 키녹스나 800도씨 이런 데 보면 이런 큰 반합들 나오잖아요. 요 놈에 요렇게 갖다 대보면요, 하나, 한 요렇게 대봤을 때, 그냥 이렇게 대봤을 때는 하나, 둘, 반, 2.5배 정도? 얘가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높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용량 자체는 얘가 2.5배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만합니다. 아주 미니미니하죠. 얘를 저 안에 못 넣을 것 같아요. 높이가 거의 똑같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왔어요. 요거는 2,000원 정도 주고 사왔는데, 이게 고체 연료용 포켓 스토브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캠핑용품점에 많이 팔아요. 한 8,000원 정도? 5,000원에서 8,000원? 좀 비싼 데는 한 만원 정도까지 받던데요. 이것도 있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도 막 고급진 느낌은 안 납니다. 그래서 2,000원 밖에 안 하길래 하나 사왔는데, 얘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반합밥이나 이런 건 안 하니까. 근데 오늘은 해보려고요. 해보고 재밌으면 계속 하게 될 건데. 자, 요런 카세트 형식이거든요. 얘를 버너 카세트라고 부르긴 하던데, 옆에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스티커라서 떼내면 되고요. 스티커가 싸니까 스티커를 붙였겠죠. 여기다가 뭔가 레이저 프린팅 같은 것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촥 펼치면 처음엔 좀 뻑뻑하네요. 이렇게 딸깍딸깍 걸립니다. 여기 홈들이 있거든요. 이 홈들 때문에 이게 딱딱 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람막이 좀 오므려 줄 수도 있고요. 완전히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거를 제가 캠핑용품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만듦새가 다이소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고, 캠핑용품점에 파는 거는 얘보다 조금 더 함성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는 함성 느낌까지는 아니고 좀 느낌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스티커 제대로 안 떠졌네요. 표면은 약간 피 보려고 피를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손 문지르면 좀 날카로울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뭐 그닥 날카롭진 않아요. 근데 안쪽 면이 좀 날카롭고, 바깥쪽은 이게 쿵 눌러서 찍었을 거니까 안쪽 면이 조금 더 날카롭고 바깥쪽은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생겼죠. 얘를 딱 놓고 위에다가 고체 연료를 하나 놓고 얘를 이렇게 딱 돌리면 고체 연료 30g 짜리 하나가요, 요거 하나로 밥 짓는데 충분하죠. 그리고 고체 연료는 그름이 약간 생깁니다. 밥 짓고 나면 여기에 분명히 그름이 생길 거예요. 물론 물티슈로 닦으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뭐 케이스나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얘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 안에 넣고 가지고 다니면 이거 냄새가 좀 날 것 같거든요. 얘는 뭔가 비닐을 한번 싸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에다가 나중에 밥을 한번 지어 볼 건데, 제가 원래 키녹스 반합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튀김망. 설마 이 안에 튀김망까지 나오겠어 출시가 되겠습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쨌든 아주 저렴하게 5,000원에 만들어졌습니다. 키녹스 제품은 스테인리스 제품이잖아요. 304 두꺼운 스테인리스를 써서 요것도 밥 되게 잘 되거든요. 제가 냄비밥을 안 해먹어서 그렇지, 그거의 약간 저렴이 버전,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밥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1인용 밥하기에는요, 요 키녹스 큰 반합보다는 요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루미늄 소재라서 훨씬 더 열 전도 뭐 이런 것들도 더 좋잖아요, 그죠? 요걸로 오늘 밥을 한번 해볼 거고, 지금 뭘 테스트 해볼 거냐면 안에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안 들어갑니다. 키녹스 제품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접이식 수저 이런 것들 넣어 다니면 될 것 같고요. 뭐 칼 같은 거 넣어 다니고 하면 요 안에 딱 맞게 뭐 필요하다면 요 카세트까지 하나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아직 안 써가지고 이왕 설거지 하는 김에 싹 설거지 해오고 요걸로 밥을 한번 지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기에 밥 지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물 붓고 여기다가 이렇게 계란 같은 거 쪄도 되고 삶아도 되고, 뭐 만두 3개 4개 정도 완전 진짜 소식가를 위한 전용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 택도 없습니다. 요런 제품이 하나 있다. 이게 다 해봤자 얼마입니까? 5,000원. 얘가 아까 전에 1,000원, 6,000원, 8,000원. 총 합쳐서 8,000원이거든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의 장난감 치고는 잘 만들었습니다. 방금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단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안 날카로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뭔가 손이 약간 따끔따끔한 부분이 있습니다. 씻다가 조금 스크래치가 났나봐요. 자, 일단은 다 씻어왔거든요. 여기다가 밥을 좀 불려가지고 밥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제가 이 부식 재료, 그러니까 차에 늘 보관하고 있는 그 가방에 뭐 라면도 들어가고 온갖 잡동사니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원래는 제가 밥 지을 때요 뭘 쓰느냐면 얘를 써요. 스테인리스로 된 압력밥솥 있죠? 1인용 압력밥솥. 원래는 이걸로 밥을 짓거든요. 밥이 기똥차게 맛있습니다. 근데 부피가 어마무시하죠. 요걸로 원래 밥을 지어요. 그리고 비상식으로 햇반도 유통기간 봐가면서 들고 다닙니다. 이게 원래 이제 제 밥 가방이에요. 밥 가방. 요 안에 요 놈도 항상 먹을 만큼 가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 요걸로 밥을 이제 한번 지어 볼 겁니다. 쌀이 좀 귀엽게 생겼죠. 요 쌀이 쌀눈이 다 붙어 있는 쌀입니다. 이게 수양미예요, 수양미. 쌀이 엄청 일반 쌀보다 작거든요. 요걸로 밥 지으면 밥에서 팝콘의 향기가 납니다. 밥이 엄청 맛있어요. 자, 이거 계량할 때 이 뚜껑에다 계량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이렇게 뚜껑에다가 딱 한번 모으면 이게 1인분이랍니다. 자, 물량을 나중에 조절하면 되고, 일단은 불리기 위해서 물을 좀 붓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불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요렇게 해서 불려주고요. 그리고 오늘은 버너가 있습니다. 제가 버너가 몇 개나 있는데, 오늘은 얘로만 밥을 지어 볼 겁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어떨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얘로 밥을 지을 거거든요. 얘로 밥을 지을 때는 약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 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서 툭 치지만 않으면 안정적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지어 볼 거고, 여기에 사용하는 요거 다이소에 가면 팔잖아요, 그죠? 저는 캠핑용 품점에 가가지고 뭐 한 50개 이렇게 들은 거 대량으로 사는데, 이걸 중간에 하나 이렇게 까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불 딱 붙여 놓으면 된다고 해요. 바람이 완전히 다 막아지는 형식은 아니니까 완전히 활짝 열지 말고 이 정도까지 한 단계 줄여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이소 반합의 밥짓기. 자, 요래 불 땡겨 놓고 얘를 이 위에다가 뭐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긴 합니다. 그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 모르겠는데 생길 수도 있어요. 하고 밑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판 같은 거를 하나 놔두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요게 방염, 방열, 뭐 항균 다 되는 실리콘 히녹스에서 나온 거 패드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좀 배려도 되니까 그냥, 저게 고체 연료가 녹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고인 거 바로 밑으로 저기 홈들이 보이죠, 공기 구멍, 글로 흘러서 내릴 수도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고무 손잡이가 있는데 불길이 너무 이쪽으로 나와버리면 이 고무 손잡이가 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살짝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당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밥이 잘 될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30g) 딱 하나 다 썼거든요. 자국은 이렇게 남았네요. 나중에 털면 되고. 자, 밥이 잘 됐는지 한번 봅시다. 오, 밥이 만져보면 알아요. 밥이 잘 됐습니다. 이제 뜸만 조금 더 들면 될 건데, 저는 약간 꼬들꼬들한 밥보다는 약간 진듯한 밥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거를 불을 하나 더 지금 쓰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앞에 저기에 난로를 피워놨거든요. 저기다가 얘를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로밥으로 변신합니다. 얘는 난로밥. 여기에 딱 올려놓으면 난로밥이 되겠죠. 불이 있으니까 그냥 올린 겁니다. 이게 불이 제일 센 데는 여기가 제일 세기는 해요. 연통 바로 앞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밑에 살짝 누르면서 누룽지가 될 겁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치킨 스테이크 덮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닭정육을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호호하면서 먹었어요. 호호하면서. 매워가지고. 닭다리살 데리야끼 소스에 살짝 졸여가지고 쓸 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양념이 약간 배이게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짜자잔. 향도 좋고. 밤양이
가득 채우니까 거의 2인분인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가득 채우니까 2인분이에요. 1인분 절대 아니에요. 뭐 살짝 어두컴컴해서 뭔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 반짝반짝한 닭 보십시오. 닭. 이 장어구이를 이렇게 해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닭을 좋아하니까 장어보단 닭. 연태고량주 얘를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구독자 캠핑했을 때 한 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입 분량만 딱 채워서 젓가락. 제가 어지간하면 음식 전에 침이 잘 안 넘어가는데 침이 넘어가네요. 와, 밥이 맛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표고버섯 넣었잖아요. 그 향도 싹 나고, 닭은 바삭바삭. 밥 밑에 누룽지 약간 있어요. 완전 성공적이다. 밑에 이렇게 적당히 눌었거든요. 이 눌어가지고 이 데리야끼 닭이랑 한 입 딱 먹으면 죽음입니다 지금. 연태고량주 짠. 아까 장작 3개 넣었는데 벌써 다 탔네. 밥 한 입 먹고 밥을 저기서 먹으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이 상한달인가. 저기 달 떴는데 나무에 다가래가 안 보입니다. 너무 맛있게. 제가 배가 엄청 고픈 상태에서 밥 먹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잘 먹었다. 저는 다이소 캠핑용품을요, 뭐 엄청 신봉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까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다이소께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뭐 이런 인디언 행어 있죠. 이거는 사실은 다이소에서 산 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캠핑 초창기 때 그냥 중국 제품 수입해서 싸게 파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얘를 샀는데 그때 얘가 17,000원? 그 정도 주고 샀는데 얘도 좀 싼 편에 속했어요. 보통 한 25,000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다이소에 가면 얘보다 한 단 낫나? 사이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이소에 가면 이게 팔잖아요. 5,000원. 그리고 이런 거 행어류 있죠? 요거는 이제 스노우피크 약간 카피한 짝퉁 같은 건데요. 이런 제품들도 이미 이제
다 나와 있어요. 한 5,000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냥 5,000원에 이미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다가 붙이는 테이블 행어,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거, 그런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테이블 행어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그거는 사오진 않는데, 그런 것들도 다른 데 가면 적어도 18,000원, 2만원 가까이 하거든요. 굉장히 다이소가 괜찮습니다. 이미 그런 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 캠핑용품점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이소에 뭐가 탁 나오면 그 물건 더 이상 안 팔린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아마 이 메스틴도 이제 트란지아 메스틴을 사람들이 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에라컵 같은 경우는 이미 다이소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시에라컵 보통 보면 한 10,000원 이상대 하잖아요. 한 18,000원 이렇게 하는데, 다이소는 뭐 2,000원이면 사는 거니까 이미 시장을 점령해버렸죠. 뭐 저번에 한번 그 시에라컵이 304가 아닌데 304가 찍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전량 다 회수하고 반품해주고 환불해주고 처리는 다 했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304 이제 재료를 사용한 걸로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304가 뭐 304를 써야 몸에 좋다, 뭐 304 안 쓰면 몸에 안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스테인리스 304가 조금 더 부식에 강하다 개념인데, 스테인리스라고 부식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부식이 되기는 됩니다. 근데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계열이면 304보다는 조금 더 부식의 그 강한 정도가 좀 더 덜한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열 변형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강화된 거는 430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강화된 거죠. 다 다르니까. 뭐 304 이게 표준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테인리스 제품들 보면요, 그 우리가 입에 닿는 것들 있죠. 식기류들은 보통 304 재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 외에 스테인리스, 뭐 싱크대에 물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식기 건조대, 그런 것들은 200계열 같은 걸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쓰면 그 용접 부위나 이런 데서 살짝 녹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금속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제품에다 티타늄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티타늄 제품을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티타늄도 열 변형 생기고 휘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괜히 값만 비싸고. 티타늄은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쓰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토 캠핑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부식에 강한 그냥 스테인리스 제품 사용하시면 돼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또 우리가 알루미늄에 대한 그거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알루미늄 많이 먹으면 뭐 몸에 안 좋다. 그거를 뭐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풀이해 놓은 데를 보면 정말 몇 톤을 먹어야 그 정도 몸에 이상이 온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다 나온 것도 있기는 하는데, 저도 사실은 이 알루미늄, 뭐 은박 호일 이런 데 라면 끓여 먹고 하는 게 뭐 썩 안전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저도 선입견이겠죠. 근데 또 캠핑 나오면 설거지 못하는 데 가면 그런 일회용 그릇들 쓸 수밖에 없을 때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냥 이제는 좀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막 연연해하면 세상에 뭐 쓸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밥 짓는 것만 좀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다이소 풀 패키지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것도 다이소에 파니까 요거까지 패키지, 요걸로 밥 하나 잘 지어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번엔 여기다가 이제 일본 애들 밥 짓는 것처럼 다시마 같은 거 하나 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 지으면 밥도 윤기 있고 되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종이 호일 있죠. 그 종이 호일 깔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하면 이제 설거지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종이 호일도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깨림직한 부분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녹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던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맨날 고기 끄슬릴 때까지 구워가지고 먹는 사람이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드시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자, 밥 불리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밥 다 된 영상은 이 영상 다음에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다이소에 잠깐 들렀다가 그 캠핑용품 코너가 있거든요, 다이소에는 항상. 근데
다이소스럽지 않은 제품이 하나 보이길래 사왔어요. 다이소가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잖아요. 5,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캠핑 공구 수납.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구함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공구함에 뭔가 너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뭘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얘가 사실 사고 싶어서 그냥 샀습니다. 5,0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게 다이소에서 만약에 팔지 않았고 캠핑용품점 뭐 이런 데서 브랜드에서 만들었다 치면 최소한 한 2만원 3만원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겨 먹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팩을 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바느질 상태도 이런 바느질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좋고 여기 이제 찍찍이 떼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서 팩을 꽂을 수 있게 되는데, 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고, 열여덟, 열아홉, 20개의 팩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스트링 끈 같은 걸 넣을 수 있게 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벨크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뒷면이 이제 실제로는 다 넣고 돌돌 말았을 때는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안에 이거를 좀 보시면 캠핑 공구 수납 파우치 5,000원짜리고요. 휴대용 손잡이가 있어 휴대가 용이합니다. 44cm 정도 되고, 해머도 수납할 수 있고, 이게 아까 해머 수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팩은 최대 40개까지 넣을 수 있답니다. 20cm 이하짜리는 상하로 넣으면 되니까 40개 들어가고, 30cm 이상은 20개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40cm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40cm 이상 되는 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다가 기존에 있던 제가 팩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저번에 제가 팩 정리를 하면서 흙에다가 박았다가 그냥 그대로 바로 넣었거든요. 좀 말려서 털어서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뭐 오늘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점검도 할 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캠퍼스 칸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좀 큼지막한 공구팩을 쓰고 있어요. 공구함이죠. 근데 얘를 산 이유는 가격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앞좌석에 놔서 로안이 이제 카시트 발받침으로 딱 좋더라고요. 높이가.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걔 위에 기스가 좀 많이 갔어요. 밟아가지고. 뚜껑이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팩이 들어가 있고요. 나사팩, 그 다음에 긴급 스트링 같은 거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이 캠핑 다닐 때 좀 필요해요. 쫄쫄이 같은 거 급하게 뭘 묶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어 데크팩, 그 다음에 좀 좁을 때 쓰는 이런 것도 있어요. 톱날 모양의 데크팩인데 끼워서 이렇게 돌려서 안 빠지게 하는 게 큰 사이즈 하나, 작은 사이즈 하나, 두 종류를 가지고 다닙니다. 캠핑장마다 익숙하지 않은 데 가면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강철 비너들, 알루미늄 비너 이런 거 좀 들고 다니고요. 이게 이제 이 위에다가 놓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한 칸 더 까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칸에는 제가 전부 다 스크류팩을 들고 다니거든요. 팩이 제가 되게 많아서 좀 무거워요. 이게 스크류팩도 별도의 천으로 된 파우치가 있기는 한데 그냥 이 안에 다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 기타 등등의 물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팩들만 따로 뽑아서 지금 정리를 좀 할 생각이에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팩을 여러 종류를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피아노 강선 팩이 있죠. 이거는 겨울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건데, 장박할 때 사용했던 거고, 뭐 강도는 끝내줍니다. 얘가 몇 cm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나? 너무 굵은데요, 얘는. 높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너무 굵어요, 얘가. 일단 얘는 빼고,
짧은 것부터 넣을게요. 모래가 묻어 있기는 한데 조금 닦아서 한번 넣어봅시다. 흙이 좀 묻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 절대 안 닦거든요, 원래는. 하나, 둘. 이게 소재가 굉장히 빳빳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요거를 길이를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 30cm 짜리 팩일 거예요. 30cm 짜리 팩이니까 끝까지 이제 넣을 수가 있기는 하네요. 3단계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 다이소 거 치고는 아직까지는 느낌이 괜찮은데요. 제가 다이소 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이소 거는 뭐 약간 우리 저렴한 맛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저렴한 거의 느낌을 좀 뛰어넘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에 있는 팩들을 싹 다 꺼냈는데 제가 팩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툴박스 안에만 넣을 거랑 밖에 넣을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될 건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캠핑장에 안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데크를 쓸 때면 팩질을 밖에 해야 될 때도 간혹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새로 샀던 그 파우치에는 홍토 때 쓸 것들 위주로 조금 더 담아 볼게요. 그리고 팩은 안 닦기로 했습니다. 좀 귀찮네요, 생각보다. 막 흙이 이렇게 묻어 있기는 한데 그냥 넣을게요. 이 약간 제 느낌인데, 지금은 제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분명히 얘 나중에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수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씩 챙기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철수할 때는. 설치할 때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웨빙끈들도 원래는 돌돌 말아서 넣다가 지금은 돌돌 말아서 넣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메쉬 파우치에다가 그냥 둘둘 말아서 대충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실제로. 뭔가 동작 하나를 줄이는 게 이 캠핑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는 거. 근데 지금은 그 불필요한 동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안 사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사봐서 어떤지 몰라서 그냥 해보는 집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니까 팩도 끄트머리가 좀 뭉개져가지고 이제 버리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팩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 끄트머리가 막 이렇게 휘어져 버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휘어져도 뭐 들어가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팩이 생각보다 많네. 지금 여기까지 해서 30cm 짜리를 제가 다 꼽았거든요. 30cm가 제가 들고 다니는 게 몇 개인지 몰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왜 개수 안 맞게 9개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개를 들고 다닙니다. 20cm짜리, 25cm인가? 20cm짜리일 거예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좀 약간 정리병이 있어요. 약간. 집에서도 집에 있는 서재 맨날 치우고, 뭔가 이렇게 그 배치도 좀 자주 바꾸는 편이고, 그런 거에 시간을 조금 많이 씁니다, 저는. (20cm) 20cm짜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cm짜리 8개. 이런 팩이 또 있어요. 얘는 얘도 한 8개 있거든요. 근데 얘가 다 안 들어가겠네요. 뭐 어쨌든 둘둘 많은 구조니까 크게는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이만큼 나옵니다. 무슨 갑옷 같네요, 갑옷.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망치를 달 수 있게끔, 망치를 다는 곳이 여기 있으니까 망치도 한번 달아볼게요. 아이고.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뭐 다 아는 거죠. 저는 처음 써봐서. 그 다음에 얘를 돌돌 말라고 돼 있으니까 돌돌 말아볼게요. 어느 쪽이지? 스트링도 넣는 공간이 있는데 스트링을 저는 안 넣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말게요.
이게 말리려나? 말리긴 말리네. 그리고 끄트머리를 이게 그 튼튼하기도 튼튼한데 찍찍이 끈들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받네요 얘가. 짠. 오, 괜찮습니다. 돌돌 말리니까 원래 길쭉길쭉한 것들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으면 부피가 상당히 줄잖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무게감은 한 4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페트병 2개 정도 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한 4kg 정도. 꽤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 완성을 했어요. 괜찮죠? 뭐 5,000원 치고는 너무 퀄리티 좋은데요. 의외로 생각지도 못하게 다이소에서 득템을 했는데, 제가 다이소, 그 다음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 다음에 코스트코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캠핑 용품을 소개하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끔 보거든요. 저는 캠핑 용품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캠핑 용품이 아닌데 캠핑에서 쓰면 유용한 것들을 찾아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스트코도 자주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케아도, 부산에 이케아 있으니까 이케아도 제가 자주 가서 식기류 같은 거는 이케아 걸 좀 많이 사는 편이거든요. 캠핑 용품도. 근데 와,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이거 만약에 제가 들고 다니는 툴박스를 쓰지 않고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사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다면, 얘를 캠핑 용품점에서 만약에 발견했다, 한 2-3만원 정도에도 샀을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제가 좋아하는 멀티캠 패턴이었다고 하면 3만원대여도 저는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카키색으로 돼 있고, 이 박음질이나 이런 것들도 막 너무 과하게 쓰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좀 튼튼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실밥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물론 이건 복불복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꽤 많이 넣은 거고, 이 정도까지 안 넣으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얘는 이제 야전용, 이제 팩질을 해야 되는 동네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이 가방 안에는 따로 따로 넣어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이 폭이 44cm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 툴박스가 한 50cm 정도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딱 넣어 다니면 정말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툴박스하고 별도로 앞자리에다가 그냥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만, 요 너저분한 안, 요것만 이제 정리하면 엄청 깔끔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다 하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것들이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 쓰려고 만들어 놨던 요런 끈들이 맨날 꼬였거든요, 들고 다니면. 얘를 파우치에 넣어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맨날 같이 넣어 다니니까 서로 걸려가지고 뭘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요 스트레치 코드 있죠? 이것도 이 길이별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이거 짧은 거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혹시 아시나요? 긴 거를 사가지고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지면 한쪽을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짧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짧은 걸 돈 내고 또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쓰다 보면 무조건 이거 풀리거든요. 잡아당기면 또 들어가긴 해요. 힘줘서 잡아당기면. 그래서 후아 후아 하면 들어갑니다. 둘. 제가 이런 거 쓸 때도 평소 때 이거 카라비너를 그냥 다 걸어놔요. 어차피 나중에 걸고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요것도 정리를 좀 합시다. 다 이렇게 걸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평소 때 많이 쓰는 건 아니거든요. 평소 때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어떤 봉지에다가 따로 넣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적합한 파우치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재정비 느낌으로, 새거 느낌으로 한번 쳐봅시다. 흙이 되게 많아요. 드릴팩 덮어주면 아유 진짜 속이 시원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다이소에서 그 공구 파우치 하나 사가지고 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콘텐츠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 안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는 제가 제 돈 주고 산 게 한 3분의 2쯤 되는데, 여기 버닝부시 측에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잖아요. 그거 보고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이걸 더 줬어요, 저한테. 이만큼 필요는 없기는 한데,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드릴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제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오케이. 어우, 쏘기 시원한. 제가 막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쏘기 시원하네요. 맨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갖고 너무 좀 짜증났었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치워놓고, 으이씨. 아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안 가네. 5시밖에 안 됐어, 5시. 뭐 하지? 이제 할 일이 없는데. 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반가. 자, 오늘은 모기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2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포충기도 하나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얘도 들고 다니는데, 사실은 이걸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모기향 훈증기? 모기 퇴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건 뭘까?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제품을 더 살까? 좀 고민 중인데, 모기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리면 뭐 이런 대책 강구를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모기가 그렇게 많이 창궐하지도 않고, 제가 오는 요 캠핑장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낮에는 모기가 좀 있어요. 흰줄순 모기라고 낮에 활동하는, 제가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모기가 밤에만 활동하나 좀 싶었는데, 이 숲에 있는 흰줄순 모기하고 뭐 진모기 이런 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칭을 할 때 제가 어지간하면 여름에 굉장히 피칭을 서둘러서 끝내버리고 땀을 흘릴 만한 그런 피칭들이 있죠. 텐트를 친다든지 쉘터를 친다든지 타프를 친다든지 짐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굉장히 후다닥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샤워를 해버립니다. 그래 몸에 이제 제 몸에서 났던 이 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해치워 버려야지 모기가 덜 꼬이더라고요, 경험상. 그리고 항상 요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손소독이에요, 손소독제. 뭐 요리하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면 손을 소독할 수 있잖아요, 매번 씻지 않고도. 뭐 요거 하나 있고, 이거 다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스넷이라고, 요것도 몸에 뿌리는 모기 기피제입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목덜미하고 귀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가 모기가 좀 많이 들러붙어요. 여기가 아마 떳떳해서 그런가 합니다, 다른 부위하고 다르게. 뭐 어쨌든 이렇게 조금 뿌려놓고 피칭을 하기 시작을 하면 좀 그나마 모기한테 덜 물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까먹고 안 뿌리거나 뭐 놓고 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기한테 한두 방씩 피칭하다가는 물려요. 그리고 어저께도 저녁에 해질 무렵쯤에 이제 그때쯤이 벌레가 가장 활발하게 샥 움직이는 시간이더라고요. 뭐 나방이라든지 온갖 그 잡벌레들이 어저께 쉘터 안에 잔뜩 들어왔었는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안 들어와요. 어저께 이 안에 조명을 거의 11개쯤 켜놨었거든요. 굉장히 화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들이 안 꼬였어요. 뭐 어제만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캠핑장의 특징일 수도 있고, 뭐 계절적인 것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하여튼 어저께는 벌레한테 별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별로 안 싫어하는데, 이 막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좀 싫어하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여름이 되거나 하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얘를 피우잖아요, 그죠? 얘도 있고 긴 그 막대기로 돼 있는 뭐 킬파프인가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긴 거는 조금 보관하기도 힘들고 하고, 그리고 쉽게 구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다이소에서, 저는 늘 집이 이제 다이소에서 걸어서 한 50보 거리에 있어가지고 다세권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사니까 이런 것들을 늘 준비를 해요. 자, 요 놈이랑도 이제 올해 첫 이제 시즌으로 준비를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용을 했었고, 작년 게 너무 찌들어가지고 버리고 또 새 걸 샀는데요. 캠핑을 한 3번 나오면서 제가 이거를 지금 3번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근데 3번, 그러니까 한 번에 모기향 1개밖에 안 태워요. 근데 안에 3번 태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병 환자의 폐 같죠, 그죠? 네, 안에 타르 같은 게 잔뜩 껴져 있는데, 이거를 제가 사용할 때마다 물티슈로 닦기는 닦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저렇게 햇볕이 비쳐가지고 제 얼굴을 내리쬐고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닦습니다. 안 닦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거 가방 안에 넣고 다니면 냄새가 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의 단점은 얘는 야외에 피울 때는 괜찮아요. 텐트 주변에다가 한 2개 좀 피워놓으면 주변에 모기가 꼬이는 것들을 방지를 하는데, 얘가 결국은 살충제잖아요. 안에 성분을 보면 그냥 살충제고 실내에서 쓰지 말라고 그냥 표기가 돼 있거든요.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뭐래도 살충제입니다. 예, 벌레를 죽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쫓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 무색소라고 적혀 있고 무향료라고도 적혀 있기는 한데, 이거 태울 때 나는 그 매캐한 냄새 있죠. 그게 텐트 안에 피워놓으면 거의 사람이 죽어요. 모기가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는 야외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텐트 안에 좀 해질녘쯤에 좀 텐트 안에 넣어놨다가 잘 때는 밖으로 빼놓고 환기를 약간 좀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평소 때는 얘를 씁니다. 근데 얘도 결국은 살충제예요. 훈증기인데, 이거는 어저께도 사용을 했었어요. 자, 요렇게 생겨 있고 220V가 아니고 그냥 USB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냥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뚜껑을 열고 안에 훈증 매트를 넣으면 됩니다. 어저께 다 썼기 때문에 하얗게 돼 있는 건 보이시죠? 안에도 이렇게 이제 색소 같은 게 찌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는 220V용이 아니라 USB용이니까 뭐 차에 꽂아 놓거나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캠핑장에서도 릴선에 USB가 있으면 거기다 꼽아 놓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220V 집에서 쓰는 액체형 타입의 모기 훈증기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매트가 효과가 제법 있어요. 뭐 더마셀이라든지 다른 대부분의 훈증 매트에서도 반경 15피트 뭐 이렇게 커버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피해 굶주린 미친 듯한 그 알을 까야 되는 모기들이 있잖아요. 그 모성 본능, 종족 번식 본능에 막 충실한 그 모기들은 얘네들이 있어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는데, 그러니까 물리는 확률을 점점 줄이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이 별거 아닌 게 5,000원씩이나 하는데, 요건 다이소에서 샀어요. USB를 끼워서 쓰는 거고, 그러면 얘는 전원이 없으면 동작 안 한다는 거잖아요. USB 꽂는 데 있으면 다 꽂아서 쓸 수 있는데, 뭐 노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기를 원활하게 쓰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얘를 사용하거든요. 보조 배터리. 이 보조 배터리가 10,000짜리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용량이 큰 거잖아요. 10,000짜리는 뭐 평균치인가? 하여튼 이 10,000짜리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불이 쫙 들어오면서 얘가 가열이 되겠죠. 가열이 되면서 이제 훈증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놈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전기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그 열판을 가열시켜 가지고 얘를 데우는 형태라기 때문에 얘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해요. 생각보다. 요새 10,000짜리 보조 배터리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죠. 뭐 만이면 거의 10,000원 언더에 살 수 있거든요. 얘는 제가 조금 큰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 얘보다 작은 용량도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사실 차량에 방전됐을 때 스타트 기능도 있는 뭐 그런 용도의 보조 배터리라 가지고 좀 사이즈가 큽니다. 10,000mAh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휴대용 그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쓰면 되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쭉 해보니까 요 놈을 한 4시? 캠핑장 와가지고 한 4시 정도에 요걸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한 6시, 7시 정도까지 얘가 계속 뜨뜻하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얘가 이제 불이 거의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충전을 하라고. 네,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룻밤 쓰려고 그러면 얘가 10,000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냥 쓰면 뭐 이거보다 더 작은 거에다가 꽂아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휴대하기도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하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뭔가 하나 사고 싶어 갖고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게 있는데 가격이 옛날처럼 막 물건이 없어 가지고 엄청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살까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정보를 띄워 드릴게요. 그 더마셀인가 하는 이소가스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 이소가스를 그러면 불을 쓰는 거잖아요. 불을 써서 이 훈증을 해서 훈증 매트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제 캠퍼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보유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끝판왕이다, 무조건 이거 사셔라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쫄깃해가지고 그걸 한번 사보려고 막 찾아봤어요. 작년에는 못 샀습니다. 작년에는 물건도 없거니와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뭐 제품이 5만원 언더인데 뭐 배송비가 뭐 5만원씩 나오고, 그래서 한 10만원에 팔고 뭐 이랬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안 샀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올해는 보니까 뭐 Q10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걔가 5만원 초반대에 무료 배송해가지고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 살까 말까를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거를 안 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한 게 뭐였냐면, 사실 얘보다는 그 더마셀이란 게 조금 더 좋은 거는, 얘는 이 훈증 매트가 한 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더마셀이란 녀석은 자체 그 훈증 패드도 팔긴 팔아요. 근데 그거를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 훈증 매트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 녀석 얘를 그냥 2장을 밀어 넣으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2개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그래서 2배의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장을 동시에 태우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가격이 5만원 초반대야. 근데 걔는 매번 이소가스를 사야 돼요. 이거를 한 번 쓰는데 이소가스를 얼만큼, 제가 실제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1박 2일 동안 뭐 실제로 우리가 캠핑을 하는 동안 얘를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는 잘 몰라요. 결국은 소모품은 전기를 쓰건 그 더마셀을 쓰건 얘는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별로 비싸진 않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크지 않은데, 이소가스 자체가 싼 걸 사면 한 캔에 한 다이소 가면 한 3,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를 계속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집에서도 몇 개씩 보유를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고, 요것도 6만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벽돌만한 거 있죠. 6만짜리. 그 6만짜리를 만약에 가지고 다니면 걔도 한 가격이 5, 6만원 한단 말이에요.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추가로 구매를 할 필요 없고 이미 그 6만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를. 그리고 10,000짜리 보조 배터리가 뭐 예전에 샀던 샤오미 거부터 해서 집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되겠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훈증기를 2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용량을 그 더마셀이란 놈이랑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2개를 동시에 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보조 배터리를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얘가 하나에 5,000원이니까 다이소 가서 얘를 사면 2개 사면 10,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0원으로 퉁 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더마셀을 살까 아니면 얘를 2개를 살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1개만 사봤습니다. 이건 뭐 다이소 가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요걸 하나를 사봤는데 이게 효과가 제법 좋아요. 이거 피워놓으면 그 향이나 냄새 같은 게 좀 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 쉘터 안에다가 딱 피워놓고, 얘는 안에 이너가 메쉬니까 제 옆에다가 바깥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얘를 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이 10,000 정도 소비하는 거는 충분히 얘로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2박 이상 캠핑을 간다 치면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조 배터리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 더마셀이라는 녀석을 사야 되나, 저조차도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사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내 돈 주고 안 사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써볼 수 있으면 또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써보고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안 써봐도 느낌은 그건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모기 매트를 2장을 돌린다는 거고, 걔는 아주 약하게 가스불로 그걸 이제 히팅을 시켜가지고 열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열 발산하는 효과는 똑같은데, 전기로 하느냐 열로 하느냐 그냥 그 차이일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스로 하면 조금 더 뜨겁게 가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달궈질 때 있잖아요. 만져보면 약간 뜨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침에 이렇게 하얗게 될 정도면 얘도 열 발산을 굉장히 많이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도 충분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USB 말고 220V로 쓰는 것들도 집에 있잖아요. 리퀴드 액체형 넣어가지고 그냥 오토 캠핑장 올 때는 그냥 그거 들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오토 캠핑장이라도 뭐 이렇게 선이 주렁주렁한 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USB 타입으로 가지고 다니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를 지금 더 사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버렸죠.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더마셀은 지금 이제 마음속 장바구니에서 슬 지웠습니다. 그거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완전히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지만 약간 느낌상은 그냥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대체품이 만약에 얘밖에 없었다면 얘는 텐트 안에 못 피우니까 이거 너무 목도 아프고 눈도 따갑고 하니까 그냥 그 훈증기를 이제 노지에 갈 때 필요하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합리화였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요 놈을 다이소에서 만나갖고 사가지고 한 2-번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의외로 올해는 그냥 넘겨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알리에서 이렇게 아이쇼핑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알리에서 막 뒤져보다 보니까 요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생긴 놈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여기다가 띄워 놓을게요. 그 놈은 뭔가 어딘가에 걸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대충 상세 페이지를 보고 일단 샀습니다. 너무 싸길래.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배송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못 들고 왔잖아요. 근데 그 놈도 약간의 문제점이 얘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은데 그냥 디자인만 좀 더 예쁜 거고, 안에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걔도 뭔가 USB에다 꽂아서 써야 되는 형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좀 더, 저는 살 때 사실 제가 뭔가를 꼼꼼하게 막 살펴보고 사는 타입이 아니고, 또 가격이 싼 것들은 더 열심히 안 보거든요. 그걸로 막 보면서 시간 허비하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하는 그 상세 컷들이 좀 있길래 그냥 안에 충전을 해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에 배터리가 없어. 충전지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USB로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 가방에 보조 배터리를 하나 넣고 선을 빼가지고 연결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주문 취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당분간은 요걸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계속 쓸 거고, 이제 아침이 됐잖아요. 여기는 충전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기도 하니까 제가 보통 요런 것들 집에 들고 올라가지 않고 차에다가 늘 비치하는 이런 녀석들은 이제 캠핑장에서 돌아갈 때 차 안에서 이걸 충전을 해버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캠핑장에서 충전이 되는 곳이니까 전기를 쓸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철수하는 동안에 그냥 충전을 계속 해서 다음번에 캠핑했을 때도 요 보조 배터리로 얘를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얘 구조를 한번 더 보시면 너무 심플해요. 뭐 보여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뒤에는 USB 꽂아 쓸 수 있죠. 뭐 집에서 쓰실 때는 노트북 옆에 꽂아서 쓰셔도 되고, 뭐 어디든 꽂아서 쓰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연장 케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USB도 연장 케이블. 그런 거 쓰시면 뭐 이거 원하는 위치에다가 좀 길게 뽑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텐트 안에서는 이걸로 쓰는 게 조금 더 이제 건강에 이게 좋다고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얘도 살충제니까. 근데 요 놈이 냄새가 얘에 비하면 거의 안 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향이 거의 없거든요. 얘는 매캐한 연기도 없고. 하고 얘는 불날 가능성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달궈져 가지고 막 가열돼서 불이 나나? 이거를 어릴 때부터 계속 써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로 불난 적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면 뉴스에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불날 만큼 그렇게 뜨뜻하게 또 데워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밑에 보면 약간 노릿노릿하게 누른 부분은 있기는 한데 뭐 굳이 불이 나나? 그런 생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요 놈은 불 날 수 있어요. 요걸로 불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끝에 있는 타담한 것들이 딱 데크에 똥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거를 피울 때 그 안에 보면 철로 된 받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몇 번 쓰다 보면 밟아가지고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런 통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얘를 그냥 바닥에다가 바로 던져놓고 피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설마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데크가 모기향 모양으로 타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스파이럴 모양으로. 그러면 그걸 데크 위에서 피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데크에 있는 이 방부모기야 불 탈 때까지 이 열로 안 되겠죠. 그냥 그런 흉만 남길 건데, 만약에 그 데크 위에 낙엽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불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야외에서 쓰실 때도 좀 주의를 해서 쓰셔야 되고, 이거 중간에 태우다가 다 못 태우시면 끄트머리 부분은 손으로 뚝 부러뜨려 가지고 버리면 되는데, 그 버릴 때도 끝 있죠. 끝을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칙 소리 나면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이거 막 비벼가지고 꺼도 안 꺼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사용을 하실 때 불조심 좀 해야 되고, 캠핑장에 오시면 사설 캠핑장은 별다른 안내를 잘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 별빛 야영장에 오면 앞에 안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적어도 한 2, 3분 동안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계속 해주는데, 그때 안내를 할 때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기향 가지고 왔냐 물어보고, 모기향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안내 책자 같은 거 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데크가 이렇게 탈 수 있으니까 절대로 데크 위에서 이런 받침대 없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안내가 돼 있고, 데크 훼손하면 물어줘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데크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제가 포충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드렸는데, 오늘은 포충기 말고 이제 이 살충제를 발산시켜가지고, 열로 발산시켜가지고 모기가 주변에 못 오게 막아주는 이런 모기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한 개만 가지고 뭔가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기가 미치는 철이 오면, 특히나 노지, 뭐 물가 이런 데 가면 모기뿐만 아니라 온갖 해충들이 더 있어요. 뭐 진드기도 나올 것이고, 뭐 무해하지만 뭐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지금 뉴스 보니까 뭐 서울에 장난 아니더라고. 그런데도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그런 벌레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피우시는 것도 좋은데,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얘는 텐트 바깥, 발길이 닿이지 않는 그런 뭐 데크라고 치면 모서리에다가 그냥 한 2개 정도 세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는 이런 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에는 이런 것들을 좀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단계 정도 방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어린이한테 쓸 수 있는 거하고 어른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이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요게 피부에 닿았을 때 뭐 발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린이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나온 걸 쓰시거나, 뭐 애한테 직접 뿌리지 말고 뭐 팔 같은 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얘를 뿌릴 때는 팔, 다리도 뿌리는 게 중요한데 옷에도 뿌려야 돼요. 옷에도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눈 감으라 해가지고 여기 이 머리 뒤통수 뒤에 있죠, 귀 포함해서 이런 데도 좀 열이 많이 나니까 많이 물리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런데 조금 뿌려주시면 좋고,
뭐 로안이한테는 저는 어린이용을 뿌려주기는 하는데 주로 애들한테는 팔찌, 그 팔찌 타입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팔에 하나, 발목에 하나, 2개를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스티커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스티커형 타입으로 좀 뿌려주기는 하는데 그 스티커형 타입이 또 가격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 피부에 붙이는 반창고 있잖아요. 아시죠? 잘라서 쓰는 거.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옷에다가 그냥 붙이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들은 뽀로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주는 거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걸 자주 야외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몸에 바르는 반창고 테이프 같은 거 거기다가 얘를 뿌려가지고 몸에다가 붙여주시면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고요. 오늘은 이 모기 훈증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더마셀은 없었지만 뭐 댓글로 더마셀도 안 써봤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안 써봤던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안 써봐도 어떤 원리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의 제품에 대해서 안 써봤지만 장단점을 그냥 뇌피셜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그리고 저는 항상 좋은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제품을 굳이 사야 되는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지, 그 더마셀 안 좋으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컨텐츠가 아니고, 그리고 더마셀은 돈 많은 인간들이나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일부분만 보고 바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이 좀 길기는 하지만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더마셀이 좀 비싸서 그거보다 성능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소에 요런 게 팔고 있을 거니까 요런 걸 사시면 집에 굴러다니는 USB 보조 배터리가 있으시면 5,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요런 게 오늘의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다이소 컨텐츠를 조금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이소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소는 가성비의 상징이니까, 국민가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그 다이소 회장님이 쓴 책도 사서 읽어봤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 제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이소 제품보다 디자인이 더 예쁜 제품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성능이 똑같으면 다이소 걸 좀 쓰는 편이고요. 성능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월등히 더 뛰어난 제품이 있으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예쁜 제품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이소에서 골제로 같은 라이트를 5,000원에 만들어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다이소 제품을 사지 55,000원짜리 54,000원짜리 골제로를 사지는 않아요. 저도 골제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골제로도 있고 골제로하고 비슷한 블랙독도 있고 다양하게 저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써보고 싼 게 비지떡이네 라는 것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아무 이상 없고 혹시 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경우도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더 좋을 수도 있고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을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저는 리뷰만 무조건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 안 쓸 것 같은 제품을 덜컥 사지는 않습니다. 혹시 더마셀에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받아서 리뷰를 잘 해드릴 자신은 있는데, 내가 그 한 5만원을 쓰고 한철 잠깐 쓰는 그 모기향 훈증기를 굳이 이소캔을 계속 사가면서 내가 써야 될까? 돈을 계속 써야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집에 굴러다니는 요런, 나는 집에 굴러다니지 않아요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굴러다니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요런 거를 USB 보조 배터리를 써서 얘를 쓰면 5,000원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이제 오늘 영상의 컨셉이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하도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아무렇게나 써갈긴 글들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어서 제가 빨리빨리 지우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댓글을 달라고 하시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실수한 부분들은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저는 반박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게 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재미가 있는 거기도 하겠죠.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맞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보성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